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역대급으로 또 지수가 급락을 했네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9.99%니까 마이너스 10%대로 보면 되겠죠. 코스닥은 마이너스 7%였습니다. 7%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스페이스 X에 대한 또 나쁜 소리, 그리고 고점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겹치면서 대내적으로도 안 좋은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폭락을 이어갔죠. 여기 지수 흐름이나 하이닉스 흐름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끌어내려가면 지수도 똑같이 내려갑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보면 화면이 바뀌었지만 똑같습니다. 흐름이, 지수들 흐름하고. 자, 제가 늘상 우리 팀원들에게 항상 우리가 하는 우리의 가두리, 우리들의 리그, 우리들의 트레이딩 툴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항상 수없이 강조를 합니다. 오늘 지수는 마이너스 10% 가까이 폭락해도 대폭락이죠. 사실은 대폭락을 했지만은 오늘 우리는 역대급 수익을 올렸지 않았습니까? 오늘 전체적인, 물론 어제부터 가져온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서산 같은 종목이 오늘 또 한가를 가물어서 큰 수익을 주었죠. 이지만 전체적으로 다 모아보면 거의 수익률이 400% 가까이 됩니다. 선택과 집중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제가 수없이 강조를 하고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주지를 시킨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오늘같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꼬꾸라지는 날에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트레이딩을 해왔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고 어디에 우리가 트레이딩에 모든 심력을 쏟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많은 수련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꼭 이런 점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하는 트레이딩 툴을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투자와 트레이딩은 개념이 틀립니다. 꼭 그 점을 잘 아시고, 우리가 매일 이 시장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이 트레이딩 툴을 꼭 몸에 잘 붙이고 수련을 잘 하셔가지고 어떤 시장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트레이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대폭락장에 우리가 했던 종목들 하나씩 둘러보면서 다시 한번 타점도 알아보고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서산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가장 지금 현재로서 가장 큰 수익을 주고 끌고 가 있는 종목이고, 지금 시장의 가장 급등 대장주로서 자기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레미콘 파업 사태로 인한 수혜주로 영향을 받았다가 점점 더 새로운 이슈가 붙으면서 결국은 호남, 반도체 이런 쪽까지 같이 겹치게 되면서 힘을 더더욱 받아가는 느낌이죠. 자, 오늘까지 1, 2, 3, 4, 5, 6, 7년상이죠. 첫 번째 상은 빼더라도 말입니다. 이왕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곰곰이 지켜볼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수익을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상당한 수익을 많이 얻었죠. 서산은 상당히 수익을 많이 주고 있는 친구 같습니다. 향후 어떻게 전개가 될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산은 120% 정도 수익을 안고 가져가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울반도체입니다. 한울반도체 역시도 우리에게 큰 수익을 준 친구이기도 하죠. 다점을 보면 이놈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총 세 번째가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상매매로 진행이 된 종목이었습니다. 상매매로 된 종목이 그 다음날 상한가를 주고 오늘 고점에 마무리가 되죠. 총 65%는 수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상매매 수익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어요. 그런데 상으로 들어간 그 다음날에 데이팀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죠. 바로 이 지점이죠. 데이팀도 들어가신 분들도 오늘 상매매만큼 수익은 안 되더라도 거의 50%는 가까운 수익을 챙깁니다. 그래서 상매매로 수익을 챙기고 데이도 수익을 챙기는 구조, 이런 구조도 상당히 나쁘지는 않은 구조죠. 한울 반도체는 이거 하나만 해도 벌써 115%는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한울은 또 진행을 또 합니다. 챙겨 먹으신 분도 있겠죠. 끌고 가시는 분도 있고. 한울은 다시 오늘 두 번의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시가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타점을 잡았던 23,000원 이 지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큰 수익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 수익만 하더라도 수익이 35% 정도 되죠. 앞에 수익만 해도 20%, 뒤에 수익만 해도 15%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오늘 데이를 한 종목 수익이 35%니까 전일에 데이를 또 가져오신 분들 또 50%, 85%, 상으로 가져온 사람들 65%. 이것만 해도 한울 반도체 하나에서 150% 수익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왜 집중과 선택이 중요하냐? 왜 집중과 선택이 중요하나? 이런 트레이딩을 하나를 잘 구사를 함으로 해서 다른 종목을 볼 게 없단 말입니다. 다른 종목을. 그래서 코어 트레이딩, 상하문의 코어 트레이딩, 상한가 매매할 거 있으면 상한가 매매, 데이 할 거 있으면 데이, 상매매로 들어갔지만 또 데이로 할 거 있으면 같이 겸용을 해서 또 같이 진행을 시키고,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매일 지난 차트를 두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했던 종목이고 어제 했던 종목이고 그제 했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전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죠. 앞으로도 이런 스타일, 이런 구조, 이런 관점, 이런 것을 꼭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시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독립을 해서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서 기억이 날 겁니다.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다음은 위지트 되겠습니다. 재료를 찾다 보면 누구나 다 보면 어떠한 종목을 찾기 위해서 뉴스를 찾고 검색을 하고 많은 공을 들이죠. 그 전날에도 또 새로운 이슈가 있을 것인가, 또 아침에도 새로운 재료가 있을 것인가 많이 찾죠. 하지만 그 재료를 두께를 재고 재료의 강도를 재고 재료의 어떤 트레이딩 개념을 봤을 때 우리한테 맞는 종목이 무엇이고 가능성이 얼마인가를 따지고 보는 그런 수련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트레이드가 꼭 기술적인 트레이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재료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수급도 다룰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위지트는 오늘 재료 매매였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의 매매, 아침에 시가의 승부를 걸어서 바로 상한가로 붙이는, 불과 몇 분이었습니까? 여기가 9시 6분입니다. 여기 9시 한 5분에 들어갔겠네요. 9시 5분에 상한가 들어갔네. 땡 해서 완화 걸려가지고 2분 걸리고 나서 3분 만에 바로 상한가로 들어갔다는 소리죠.
수익률이 크지가 않아요. 시가가 높았으니까. 시가가 오늘 19%대였죠. 수익률은 한 9%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내내 흔들리지 않고 깔끔하게 하루 이렇게 급락한 장에도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놈은 오늘 과연 9% 수익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는 재료 매매도 중요하지, 기술적인 매매도 참 중요하지만은 재료를 보는 눈, 그것이 우리한테 맞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또 판단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20%는 19% 가까운 시가를 띄웠음에 불구하고도 승부를 결정하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어제도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 가지고 상한가까지 들어간 종목이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CP 시스템 그랬죠. 이 종목도 시가 아침에 땡 나자마자 시가 공략해갖고 바로 상가로 붙였지 않습니까? 수익률이 한 14% 나왔죠. 그 뒷날이 좀 모습이 안 좋아서 아쉬웠지만 말입니다. 오늘은 반등이 잘 났더군요. 자, 위지트도 일단 수익을 안고 있는 종목이니까 내일 또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국철강입니다. 부국철강은 오늘 우리 타점은 3,000원이었습니다. 원래가 보합가 3,000원이었습니다만은 보합까지는 찍어주진 않았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이 근처에서 들어가신 분도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 차이에 나봤자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동등한 걸 따져서 3,000원을 잡고 역시 한번 파동을 이렇게 탁 치어준 종목을 내가 보유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팔아먹고 도망을 가야 될 것인가는 이런 스타일의 매매를 보면 가장 직관적으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첫 번째 파동을 준 지역. 이 파동을 뛰어넘느냐 못 뛰어넘냐가 오늘 얘의 관건이었거든요. 처음에 여기 못 뛰어넘었잖아요. 못 뛰어넘고 있거든. 근데 이걸 뛰어넘는 이 순간부터 이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눌리더라도 다시 그 지점을 받아가면서. 그래서 내가 홀딩을 해야 될 것인가, 절반을 챙겨야 될 것인가, 먹고 도망을 칠 것인가, 이런 생각은 첫 번째 파동의 크기에 따라서 생각을 많이 달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은 잘 생각해 놓으시면 매도 관점으로 볼 때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부국철강 역시도 오늘 깔끔하게 상한가까지, 오늘 힘 좋았습니다. 부국철강 처음에는 참 많이 안 갔거든요. 10시까지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다른 여러 종목을 제껴놓고 부국철강을 하자고 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자고 한 건 아니거든요. 오늘 부국철강은 25% 수익을 안고 상한가로 보유 중입니다. 물론 10% 먹고 도망가신 분도 있을 거고 15% 먹고 가신 분도 있을 거고 20% 먹고 도망가신 분도 있겠죠. 하지만 경력자들은 반드시 제가 절반은 꼭 상한가 승부를 보라고,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상한가 승부를 보라고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상한문에 오래 계신 팀들은 이런 건 반드시 절반 정도는 가져가죠.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도 자꾸 따라오셔야 됩니다. 트레이딩을 잘 못하는 초보자나 신규 팀을 위해서 그 사람한테 맞출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따라와야 되죠. 잘하시는 분들을. 부국철강 25%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내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혜양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양조 역시도 오늘 종목을 놓친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아침에 20몇 %까지 아침에 힘차게 올라갔단 말이죠. 뭐 그때는 물론 우리가 뭐 다른 종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바쁜 때죠.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던 종목을 놓쳤더라도, 물론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여하한 이유 때문에 놓쳤더라도 그 종목을 꼭 철저하게 추적을 해서 수익을 조금 내고 보내야 트레이딩이 끝나고 나서도 마음이 아쉽지가 않다고 제가 항상 자주 말씀을 드리죠. 보유양주는 그러한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냥 보내지 말고 반드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타점을 반드시 기다려 가지고 들어간다. 근데 잘못 들어가면, 예를 들면 뭐 이런 데 들어간다든지 이런 데 들어간다 하면 수익을 챙기는 것보다 오히려 손실이 나는 구조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디에 진입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20몇 프로까지, 23, 4%까지 올라간 종목을 어디서 기다리냐. 결국 저희들 여기 오늘 시가 7%대 여기까지 기다렸지 않습니까? 딱 2,500원 기준까지 잡아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급등을 해서 상승해서 상가로 들어갑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그 타이밍을 참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때로는 뭐 기다릴 줄도 알고 돌파도 할 줄 알고 막 여러 가지 다 한다고 하지만은, 특히 기다리는 종목의 계속 내려갈지 반등을 줄지 이거 참 판단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눌림 매매는 그런 것이 상당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유양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잘 움직여줬고 좋은 타점에 결과물까지 좋게 상가까지 들어갔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마친 것 같아요. 수익률은 21.5%니까 6%니까 거의 뭐 한 21% 가까이 보유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일 또 이놈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가이드 잠시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신청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동영상, 어느 동영상이라도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가입 아래에 더보기란에 보면 멤버십 가입 링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클릭을 하시면 이런 멤버십 가이드 창이 나타나면서 멤버십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상한문 라이브 트레이딩을 가입하시면 매일 아침 저와 함께 같이 트레이딩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여기 아래 더보기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그리고 카페도 있습니다. 거기에 오셔서 트레이딩 신청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일 빠른 것은 전화를 주시는 것이 제일 빠르겠죠. 전화를 주시는 것이 제일 빠르고 문의할 점은 그렇게 문의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그 점을 참조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동 CNL 같은 경우에는 오늘 눌림이 아니고 돌파 매매에 같이 들어간 종목이었죠. 요 근래의 흐름이 참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았는데 서산의 영향이 크긴 컸습니다. 자, 강동시에는 우리는 타점을 좀 뒤에 봤잖아요. 한번 갔다가 죽어 자빠지고 살아 올라오는 이 지점, 그 지점 우리 타점을 잡았습니다. 조금 높게 잡았죠. 우리는 2350원에 타점을 잡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타점부터 수익을 줍니다. 한 10% 가까이 주고 또 내려옵니다. 또 7, 8% 주고 또 내려옵니다. 또 10% 가까이 주고. 강릉 CNL은 이 타점을 충실하게만 지켰어도 오늘 세 번의 수익은 충분히 다군 수익이었죠. 첫 번째는 약간 2350에서 한 2380원에서 2400까지도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그래 보았자 뭐 1% 차이도 안 나는 겁니다. 강동 CNL은 전형적인 고가놀이 타점이었죠. 높은 지역에서 위에서 허리춤에서 놀고 또 놀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오늘 강동 CNL은 세 번의 매매였지만은 수익률은 그래도 이놈이 거의 28% 가까이 나왔습니다. 30% 가까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참 중요한 트레이딩입니다. 이러한 패턴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직접 같이 한 겁니다. 수많은 매매 패턴이 있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가 한 것만 봐도 여러 가지 패턴이 있잖아요. 직접 한 것과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오늘 키스트론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매매했지 않습니까? 두 번의 매매했기 때문에 오늘 크게 뭐 우리가 보합 기준가를 잡고 이제 대응을 했지 않았습니까? 뭐 편했다고 봐요. 이랬을 때 좀 첫 번째 그래도 뭐 한 5, 6% 주고 두 번째 10, 한 3, 4%까지 주었죠. 그래 키스트론은 안 갈 듯이 했지만 오늘 움직여 주었잖아요. 이런 종목은 수익은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키스트론이 두 번에 매매하고 18% 정도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수익이에요. 오늘 부합 기준가를 잡고 잘 대응은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JW 신약입니다. 요즘 잘 움직이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죠. 이 종목 역시도 아침에 우리 트레이딩 한다고 이런 종목을 트레이딩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아까와 같은 개념으로 일단 1차로 진행해야 될 것이고 아침에 점상 종목 공략하고 할 게 많은데 뭐 이런 거 다 신경 쓸 수는 없죠. 그냥 보내지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고점을 찍고 내려온 종목을 우리는 얼마에 잡았습니까? 2,900원과 3,000원의 투트를 잡았잖아요. 딱 2,900원에서 근처에서 잡혀서 다시 또 올라가야 됩니다. 수익률은 크진 않아요. 한 10% 정도 수익률. 하지만 제가 아까 말한 그 개념, 내가 할 거라고 종목을 골라놨는데 아침에 다른 종목하고 막 시루다 보면 놓치는 종목이 참 많잖아요. 그런 종목 중에서 골라가지고 그냥은 보내지 말고 2차 파동이나 일어날 수 있는 친구들은 딱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추적을 해서 타점을 잡아서 몇 프로를 먹든 먹고 마무리를 해야 그래야 아쉽지가 않아요. JW 신약은 그러한 개념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가볍게 10% 정도는 잘 챙기고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액병으로 상장한 친구 파이온 X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신수제 두 개의 종목이 있었는데 해보았는데 조금 거래량이 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거래량이 없었던 게 좀 아쉬웠어요. 수익률은 그래도 뭐 8%, 15% 이 정도 나왔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크게 뭐 싸울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요 근래에 액병으로 인해 가지고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친구들을 이 몇몇 종목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보았어요. 그래도 뭐 수익률은 그래도 20% 이상 나왔으니까 뭐 소액으로 하더라도 이것도 경험 삼아 해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장의 급락장 시장에서 우리들만의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장을 겪어보면 선택과 집중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팀원들한테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딴짓 하지 마라. 뭐 반짝이는 것 뭐 굳이 쳐다보지 마라. 우리 것만 신경을 써도 충분히 밥 먹고 살 만큼의 돈은 번다. 그런데 뭐 한다고 그렇게 고생을 하나? 옷장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것저것 한다고 뛰어다니지 마라. 우리 것만 가만히 추적을 해도 충분히 옷장에 고생한 만큼의 밥값은 또 준다. 왜?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하는 종목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대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딴 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안겨주면 뭐합니까? 본인이 대응을 못하는데 뭐 종목을 뭐 세 종목 네 종목 하면 뭐합니까? 본인이 대응을 못하는데. 그래서 아직 대응력이 부족한 사람은 반드시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가지고만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3종목, 4종목, 5종목을 한꺼번에 돌리더라도 대응력이 생겨요. 눈과 귀가 빨라져요. 생각도 빨라지고 판단도 빨라진다고요. 처음엔 한 종목을 이걸 팔아야 되나 들고 가야 되나 막 고민한데 2종목 또 조금 하다 보니 늘어나니까 이걸 팔아야 되나 뭐 어찌해야 되나 이런 갈등 순간이 많지요. 근데 세월에 한 달, 2달, 석 달, 1년, 2년 넘어가면 5종목, 6종목을 쫙 깔아놔도 저놈은 팔 놈, 이놈은 끌고 갈 놈, 저놈은 절반 할 놈 이런 게 다 나와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련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그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 옆에 바지가랑이 잡고 딱 붙어가지고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제일 빠르다고 수백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더 빠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만큼 실전에서 하는 매매하고는 책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틀리단 말이죠. 그런 점 잘 기억하시고 팀원들은 오늘도 여러분들 가심 종목창에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보면 전부 다 풀었죠. 빨간 거 몇 종목 빼놓고.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보십시오. 다 빨갛습니다. 다 그것도 수익을 안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무엇을 시사하는 바가 있느냐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나의 트레이딩 툴을 어떤 식으로 또 운용을 해 나갈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고 오늘 뭐 다들 큰 수익인데 내일 잘 마무리하도록 해봅시다.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